뉴스 헬리콥터를 타고 뉴스의 현장을 누비고 있습니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상공을 날고 있는데요. 한미 두 나라 국방부는 매년 한국과 미국을 번갈아가며 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한미 연례 안보 협의 회의인데요.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회의를 마치고 미국 전략 무기를 한반도에 상시적으로 순환 배치하는 방안에 양국이 합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는데요. 애매하긴 하지만 여하간 가공할 무기를 북한 코앞에 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우리가 언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 라면서 우리 국방부에 망신을 주었습니다. 김제동의 뻥카보다 국방부의 뻥카가 더 심했으면 심했지 못할 리 없습니다. 욕하면서 배웠나요? 국방부. 방송인 김미화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한 보수 논객 변희재 씨가 파기환송심에서도 1천여만 원을 김미화 씨에게 물어주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변희재 씨가 발행하는 신문이 김미화 씨가 석사 논문을 표절했다 이렇게 주장했었죠. 이 기사를 인용해서 변희재 씨는 자기 트위터에서 김미화 씨를 비방했습니다. 애국 보수를 하려면 돈이 많아야 하겠습니다. 국민 ATM 노릇하려면 말이죠. 대통령 박근혜 씨의 지지율이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지난주에 콘크리트 지지율로 간주됐던 30% 안팎이 처음 무너진 다음 2주 연속 폭락한 것입니다. 한국갤럽 조사는 25% 긍정평가, 64% 부정평가였습니다. 전통적이며 고정적인 지지층의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놀랍습니다. 아직도 지지하는 25%가 말입니다. 뭘 보고 박근혜 씨를 지지하는 걸까요? 친구 딸마저 사랑하는 인간미에 바보도 대통령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준 점에 25% 우습게 볼 수 없습니다. 전 국민의 4분의 1입니다. 저는 광고 듣는 사이에 앵커석으로 자리를 옮기겠습니다.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이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별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중고차 거래하면 일이 술술 잘 풀리는 조광래 중고차 1800-9538 고맙습니다.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조선에 딸로서 잘하는 죄밖에 없는데. 남북 통일 만세! 새날이 올 때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김무성 나와! 이런 민주주의를 안 할 새끼야! 뉴스는 현장이다로 이어갑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화해치유재단을 설립했습니다. 또한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은 할머니들 대부분이 한일 정부가 맺은 위안부 합의에 찬성했다고 밝혀서 반발을 사고 있는데요. 나눔의 집 안신권 소장은 정부가 돈을 빌미로 할머니들 사이를 이간질하고 있다. 역겨운 행동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SBS 라디오 박진호의 시사전망대에 출연한 나눔의 집 안신권 소장의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대부분 위안부 할머니들이 대통령께서 수고하셨다, 뭐 한을 풀었다고 말했다, 뭐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이 이렇게 말했다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믿을 수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지금 뭐 할머니들의 그 개인의 인권 또는 명예회복, 그래서 여성인권 차원에서 기록되고 또 해결돼야 할 문제인데, 그 할머니 또 개인 다 그 대표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합의 과정에도 할머니들 참여하고 더 나아가서는 합의 내용을 할머니들이 검토를 해야 됩니다. 네. 그 얘기는 이제 그 단어 하나하나 문구 하나하나가 인권 회복과 명예 회복에 도움이 되는지, 그다음에 그 외교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그런 검토를 거쳐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거치지 않았습니다. 네. 또 더 나아가서는 그 법적 배상금이 아닌 돈을 가지고 재산을 설립한 것은 또 할머니들이 해체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네네. 왜 해체를 요구하냐면은 일본이 그 무라야마 총리 정권 시절에 고노 감방 장관 담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인정했는데 아베 총리가 집권 이후에 그 무력화를 시도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세계 역사학자로부터 저항을 받고 이제 멈추쯤 했지만 그래도 그 속내가 남아있어요. 역사 수행이나 왜곡을 위해서. 왜 그러냐면 총리 기준의 산하에 그런 검증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언제라도 이제 이런 문제를 부정하고 당장 뭐 합의안에도 뭐 아베 총리가 이분들은 관계성이 없다. 또 일본의 뭐 육선 참여는 이분들은 매춘부다. 그런 망방하고 망언했잖아요. 그죠? 네. 그런 상황에서 강은희 장관이 대부분의 할머니가 이거를 인정한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고요. 그래서 그 정부 잘못이 큽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강은희 장관의 발언은 잘못된 발언입니다. 근데 정부에서는 일단 반대하는 일부 할머니들 빼고 다른 할머니들은 다 이제 찬성을 하셨다 이런 설명인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악의적인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진짜 이 돈을 가지고 지금 할머니들 앞에서 흔드는 거거든요. 솔직히 가족 앞에서. 네. 네? 그 1억 원이요? 예. 그렇죠. 이제 할머니들이 솔직히 지금 93년 6월부터 시행된 특별법에 의해서 사회보장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계급여, 의료급여를 받아서 제가 봤을 땐 생활에 그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눔의 집도 할머니 10분에 대해서 전에 그 금액을 입소 비용을 받지 않고 무료로 다 모시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이게 그 가족들하고 연결돼 있다 보니까 가족들도 좀 어려워요. 예. 보장제도가 없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생계가 좀 어려운 이런 그 피해자들이나 가족을 향해서 이 돈을 갖고 이렇게 흔들어야지. 예. 어느 집단에 가서도 이 문제가 아니더라도 이 돈을 갖고 이렇게 협상을 하면은 거기에 찬반이 나눠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정부 쪽에서 막 그 할머니들을 개별적으로 막 접촉한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죠. 이제 저게 깜짝 놀란 게 아니 그 이후의 행동도 참 제가 보면 역겹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 10월 7일 날 나눔의 집이 입소자로 돼 있는 하수임 할머니 딸 내를 나눔의 집에 연락도 없이 재단에서 네. 바깥에서 몰래 넣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간호사가 이제 할머니가 많이 편찮았기 때문에 할머니가 걷지 못해요. 네. 그래서 건강상 간호사가 따라갔는데 격리를 시켰답니다. 원래는 이 면담 내용에 입회를 해야 됩니다. 이 시설에서. 네. 그런데 격리를 당해서 재단 이사장하고 할머니하고 따님은 2층 식당에서 만나고, 네. 그다음에 사이하고 간호사하고 일부 직원들은 2층 식당에서 대기하고 있었답니다. 네, 그게 얼마나 공개 못할 내용이면은, 그 내용이 부실하면은, 네. 또 합의한 거 관련해서 불명확한 그런 내용이면은. 그게 비공개 또 몰래 이렇게 만나겠습니까, 그죠? 그럼 정부에서는 이게 이제 당사자가 결정할 일이다, 뭐 이런 거네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자기 결정권과 선택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네. 과연 그 선택과 결정할 분이 인지 판단력이 있느냐, 문제를 정확히 인식했냐가 중요한데 지금 그렇게 그런 인지 판단력이 없어요. 왜냐면 나눔의 집에도 가장 연세가 많은 분이 101살입니다. 예. 그다음에 하수임 할머니도 거의 치매라 걷지 못하면서 거의 88세라 그걸 과연 우리가 이제 법률적으로 문제 제기했을 때는 인정받지 못하는 선택과 결정권이거든요. 예. 네. 더불어민주당 손학규 전 고문이 정계 복귀와 함께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오랫동안 복귀 시기를 점쳐왔던 터라 손학규계 의원들과 물밑에서 많은 대화를 나눴을 것으로 예상됐는데요. 하지만 손학규계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손학규 전 고문의 예상치 못한 탈당에 충격을 받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찌 된 일일까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 출연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인터뷰 들어보시죠. 사실은 더불어민주당도 지금 복잡하지 않습니까? 손학규 전 대표가 복귀를 하셔서, 근데 탈당을 하셔서 제가 이 질문을 드려야 하는데 입장도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 걸로 알고 관련해서. 그렇죠. 네. 그래서 관련 인터뷰들은 다들 안 하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손학규 개로 언론에서 분류하던데 맞습니까? 손 대표님을 좋아하고요. 네. 제가 이제 분당 어디 지역인데, 네. 손 대표님이 2011년에 분당을 보궐선거에서도 야당으로서 최초로 승리할 때, 네네. 제가 그때 지역위원장이었었습니다. 예, 많은 인연을 갖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개라고 언론이 분류하는 게 그렇게 틀린 이야기는 아니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입장 정리가 되면 어떻게 제3지대로 가신다고 하는 것 같은데, 관련 입장 정리되면 저랑 인터뷰 하실 거죠? 우리 김어준 공장장님하고요? 예. 의원님도 인터뷰를 하시고, 그죠? 예,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닐 텐데요. 네. 저희도 사실은 네. 소위 주변의 의원들하고 4시에 기자회견 하셨고요. 네. 3시에 티타임을 했는데, 언론들은 안 믿을지도 모르겠는데, 정말 처음 들었어요. 그래요? 그 대표님께서, 이렇게 당적까지, 그러니까 탈당이라는 표현을 안 쓰셨고요. 네. 당적을 내려놓는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그때 11분 이상의 국회의원들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다들 좀 쇼킹했죠. 소위 이게 손학규 개라고 불리는 의원님들이 이제 반기로 갔더니 처음으로 아니다, 나 탈당한다. 그 얘기를 처음 들으셨어요? 예. 처음 들었어요. 진짜. 의원님만 처음 들은 거 아니에요? 글쎄요. 예. 분명히 어쨌든 가까운 분들이 달려갔는데 그때 처음 들으셨다고요? 예. 아하. 그래서 저희도 각자가 이제 좀 생각할 시간들이 다들 없을 거예요. 예, 좀 당황스럽고 쇼킹하고 굳이 그래야만 되는 우리 현실이 또 안타깝기도 하고요. 참 망감이 교체했는데 입장 정리를 하기에는 좀 너무나 시간이 없는 거죠, 아직은요. 그래서 이제 가까운 분들이 모여서 어떻게 할 건지를 얘기를 해봐야 되겠군요. 각자 고민하든지 집단적으로 할지 그거는 아직도 저희가 좀 멍한 상태라서요. 손학규 전 고문의 최측근인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이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내에 손학규계 의원들 추가 탈당할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현재 몇몇 의원들이 탈당을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또한 개헌에 공감하는 당내 분위기가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에 출연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 인터뷰 들어보시죠. 그런데 탈당을 했어요. 어제 손학규 전 대표가 이것도요. 당적을 내려놓는다, 당직을 내려놓는다, 이거 가지고서 잠깐 말들이 좀 있었죠. 발음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네. 근데 탈당 결정 어떻게 보십니까? 파부 침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설 깨뜨려서 다시 밥을 짓지 아니하고 배를 가라앉혀 강을 건너 돌아가지 아니하는 뜻입니다. 죽을 각오로 싸움을 임한다는 것을 비유하는 말인데요. 그런 결기를 보이신 거라고 저희들 정치적 후배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추가 탈당 지금 이어진다. 저희 YTN 밑에 이렇게 쭉 지나가는 글씨에 그게 보이는데 진짜 가능합니까? 고민하는 분이 몇 분 계신 것 같습니다. 예. 고민하는 분들은 이제 손학규 전 대표와 뜻을 같이 해서 아까 말씀하신 개혁진영, 야당의, 그리고 여당의 일부 이 건전한 보수까지 포함하는 이런 쪽과 힘을 합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군요. 그죠? 예, 그런 분들과 그리고, 지금까지 손학규 대표께서, 정성을 다해서 정치적인 생명을 같이 함께 한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예. 저희 당에서도 정말 무슨 의리파다, 아주 충직파다, 이런 교태의연한 말을 꺼내기도 전에
이런 얘기를 하면 누군가 이렇게 떠오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이제 분들에게 사실 이번에 당은 떠나지 말고 당 안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힘써달라고 하는 당부 부탁을 하시고 그런 분들에게도 이번엔 탈당하는 게 순서도 아니고 지금 시간도 아니고 길도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불구하고 그것을 강력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나 또는 지금 이제 속도감을 더 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문재인 대표의 경우에는 개헌이라는 것이 부정적으로 깔려 있는 무슨 길에 이렇게 좀 돌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당장 개헌이라는 것이 지금 반드시 1, 2년 내에 그리고 또 이제 대통령 후보들이 임기 단축을 선언하면서까지 받아들일 거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 같은 거는 저희들은 상당히 가변적인데요. 그러나 지금 현재 그 낡은 옷 이미 두꺼워진 세상에 아주 헐거운 옷으로는 우리나라의 전체 체제를 아름답고 멋있게 꾸며나가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공감대는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의혹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의혹의 당사자인 청와대 안종범 정책조정수석은 모든 질의에 모르쇠로 일관했는데요. 최순실은 모르는 사람이고 그녀가 대통령 연설문을 쓴다는 소문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과 청와대 안종범 정책조정수석 사이의 질의응답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어제 대통령께서 청와대 대통령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말씀하신 것, 이 미르 K스포츠재단과 관련해서는 작년 2월과 7월에 대기업 대표들에게 만난 자리에서 문화와 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투자 요청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봐서는 미르와 K스포츠재단을 청와대에서 주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네, 그 당시에 그 행사에서 문화의 어떤 중요성을 말씀하시고 각 기업의 문화 부분 투자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차례나 걸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 그날 그때 경제수호로서 그 자리에 배석하셨죠? 예. 그 문화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투자가 매우 필요하다.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그 말씀 자료는 누가 썼습니까? 그 말씀 자료는 기본적으로 각 수석실에서 초안을 올려드리고 최종적으로 대통령께서 결정을 하셔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그 부분을 입력한 것은 안종범 수석은 아니시고 문화 관련 수석입니까? 그 행사는 기본적으로 주관이 교육문화 수석실의 주관입니다.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그 문화는 연설기록실에 넘어가서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최근에 보도를 보니까 연설 관련해서 최순실 씨가 연설문 고치는 것이 취미다 이렇게 한 증언이 나왔습니다. 연설비서관으로 나왔습니까? 연설기록비서관? 그런 아이디어가 그 당시에 그러면 제3의 인물에 의해서 입력된 거 아닙니까? 전혀 그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면 대기업을 총수들을 불러놓고 이런 거 투자라고 하는 것이 정부에서 할 만한 일인지 그때 반응이 어땠습니까? 많은 기업들이 참석한 그 자리는 일명 메세나 클럽이라고 많은 기업인들이 우리 한국의 문화 발전을 위해서 뜻을 모아서 만든 20주년 되는 기념으로 만든 대통령의 모임이었습니다. 그런 지시사항, 어떤 의중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안종범 수석이 나서셨죠. 대통령의 뜻을 적어도 대기업 총수들한테 얘기를 했고 그것을 실제로 실행하기 위해서 누군가 나섰어야 할 거 아닙니까? 제가 대기업 총수들한테 투자를 하라, 문화에 돈을 내라고 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지금 박병원 경총회장은 발목을 비틀어서 400~500을 순식간에 모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재단은 심지어 초고속으로 이 문서 인터넷으로 접수하고 바로
토요일날 서비스가 되는, 일요일날 서비스가 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까? 이게 정상적입니까? 네. 소위 기록을 통해서 예, 이 재단이 정상입니까? 박병원 회장의 이야기는 제가 그 사실은 알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고요. 또 하나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사실이 아니죠? 네. 알지 못한다면서 어떻게 사실이 아니죠? 아니요, 그 발언을 하게 된 동기는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 동기가 뭡니까? 동기를 모른다고요? 예, 왜 그런 말씀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못한다는 말씀이고, 그건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빠른 시한에 모든 절차가 진행됐다는 것은 이미 문체부에서도 밝혔듯이. 그러면 청와대에서는 미르와 K스포츠 재단 관련해서 한 번도 회의한 적이 없습니까? 모금 과정과 관련된 회의는 전혀 없었습니다. 아니, 그 이후에 말이죠. 그 이후에 재단이 설립되고 난 뒤에 대통령의 어떤 순방의 준비를 위해서 하는 회의에서는 몇 차례 회의를 한 적은 알고 있습니다. 안 수석께서 그 최순실 씨 아세요? 모릅니다. 차은택 씨 만난 적 있습니까? 있습니다. 언제 처음 만났습니까? 차은택 씨는 문화융성위원으로 처음 취임을 한 게 아마 2014년경으로 돼 있는데, 그때 문화융성위원을 할 때 저도 수석으로, 담당 수석은 아닌 수석으로 참여를 했고, 그때 좀 만났습니다. 그 후에 조직은 각별합니까, 서로 사이가? 네, 각별한 사이는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경찰의 날 71주년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경찰에 감사하다는 말로 축사를 시작했는데요.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악성 댓글들과 괴담이 만연하다. 법 질서를 경시하는 헌법 파괴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 네, 괴담 유포와 국기문란을 언급했으니 다음에는 어디선가 외부 세력이 등장할 것 같은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정유라 의혹 제기자들에 대해 더 이상 무시하고 넘어갈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찰의 날 기념 축사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국가 혁신을 이루어내려면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법 질서가 바로 서야만 합니다. 우리나라는 GDP 규모 세계 11위를 자랑하는 나라지만 법 질서 순위는 OECD 34개국 중 하위권인 27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법 위에 군림하는 떼법 문화와 도로 위 난폭 운전, 불법 파업과 불법 시위, 온라인상 난무하는 악성 댓글과 괴담 등 일상 속에서 법 질서 경시 풍조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법 질서가 무너지면 사회적 약자들이 가장 먼저 가장 큰 피해를 당하고 불법과 무질서가 용인되는 사회에는 발전도 희망도 미래도 없습니다. 경찰은 사회 전반에 법질서 존중 문화가 뿌리내리도록 공명정대하고 엄격한 법 집행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생활 주변의 작은 불법부터 우월한 지위를 악용하는 갑질 횡포, 더 나아가 우리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헌법 파괴 행위까지 그 어떠한 불법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임해 주기를 바랍니다. 미궁 장사랑, 요건 내가 할 말이 있어요. 똥은 싸고 다니냐? 미치도록 싸고 싶다.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구렁이 똥 이뻤다.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이건 제가 써보니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남녀노소, 좌파, 우파 모두에게 미궁 장사랑이 빅동의 추억을 찾아드립니다.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엄마, 나 가게 안 하고 싶은데. 너 가게 해봤니? 너 음식 만들어봤니? 인테리어는? 집기는? 일할 사람은? 운영은? 가게 자리는? 세금은? 너 돈이 있니? 나는
요술램프 몬스터 셰프다.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마. 맛집의 맛을 똑같이 만들어줄 수 있어요? 맛뿐만 아니라 돈과 청음의 모든 비법을 알려주겠노라. 야하! 이젠 걱정 고민 끝! 네이버 검색창에 몬스터 셰프라고 쳐주세요. 상담문의 02-458-8838 몬스터 셰프. 정권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직원들로 똘똘 뭉친 판촉물회사 네피알로 삼행시 갑니다. 내가 아는 사업이나 행사를 PR하기 위한 알짜배기 판촉물 회사. 선물, 기념품, 답례품을 구하신다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알을 찾아주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을 대기해 놓고 있습니다.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연락주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입니다. 팟캐스트 듣고 연락주시면 더 깎아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일산 라페스타에 있는 풍모 양고기, 즉석에서 숯불에 구워먹는 양갈비하고 양꼬치, 이거 맛보시면 다른 걸 찾지 않아요. 게다가 고기 연기를 몽땅 밑으로 뽑아본 게 옷에 냄새도 안 배고 환경이 겁나게 좋아 보여요. 이렇게 맛있고 시설 좋은 양고기집, 고기 못 해봤을걸. 장 어찌 생각하는가? 무능하고 부패한 양고기집은 아니지요. 씨발 뭔 소리야 그것이? 나가 만날 가는디 못하냐 씨방. 빨리 예약들 안 하고 말하자면 031-902-9292. 피 튀기며 박학다식을 뽐내는 퀴즈, 피박 퀴즈. 오늘도 무와 환 나오셨습니다. 뭐 하셨습니까? NLL 대화록은 그대로 보고 읽었지만 제 연설문은 제 손으로 쓰는 무, 표절 무 인사드립니다. 뭐 그럼 평소의 막말도 본인 머리에서 나온 막말인가? 애 셋을 낳는 여자부터 공천 주겠다. 흑인한테는 연탄과 얼굴색이 같다. 국민들이 바보 같아서 거짓 공약을 믿고 표 찍어준다. 강남은 수준이 높다 등등. 이게 바로 당신 그 대가리에서 나온 창의적인 말들인가? 닥쳐 이 새끼야. 뭐 내는 최소한 너처럼 티나게 거짓말은 안 한다.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네 밑에서 일하던 애 꽂아줬지. 결혼까지 시켜준 인턴 말이야. 꽂아줬으면 꽂아줬다고 당당하게 말해야지. 왜 아니라고 거짓말을 해? 동영상 보니까 뭐 거짓말할 때 얼굴에 불안한 기색이 역력하더만. 그렇게 순진해서 정치를 어떻게 하니 화나. 그래, 나 거짓말 못한다. 그래서 나는 문재인 보고 빨갱이라고 하는 거야. 이것만큼 진실된 평가가 어딨어? 지금 우리 누나가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라고. 그렇다면 당신은 남의 일처럼 아무 일도 안 해야 하겠나? NLL 깠을 때처럼 당신도 무슨 역할을 해야 할 거 아니야. 야 파나, 그때도 사실 내 구라가 통한 게 아니고 온 우주가 도와줘서 대통령이 된 거 아니냐? 아니지, 온 국가기관이 도와줘서 대통령이 된 거 아니냐? 뭐 내보고 색깔론 제기하라고? 이제는 뭐 다 끝났다. 색깔론은 이제 유통기한이 다 한 거 아니야? 썩어도 춘치야. 유통기한 다 됐다고 색깔론을 포기할 수 있나? 뭐 다음 대선에서 당신 뭘로 싸울 거야? 야 화나, 네가 나 대선 후보 될 리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니? 네가 많이 써먹어라 색깔론. 아니 약발이 다 됐다고 색깔론을 무시해? 그럼 당신은 무슨 약을 쳐서 지지율을 올릴 건데? 마약이 있었군. 닥쳐 이 새끼야. 자자, 진정들 하시고요.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지율이 쭉쭉 빠지는 것만큼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최순실의 딸 정유라, 학점이 0.1점이었는데 3.3점으로 껑충 뛰어오른 것입니다. 박철순의 방어율이었는데 윤동균의 타율이 됐어요. 학교에 출석도 안 하고 리포트도 엉망으로 냈는데 다른 학생들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이 차원이 아니죠. 심각한 학교 비리가 아닌가 하는 논란이 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봐 사회자, 그게 사실이야. 무슨 음주 측정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학점이 그렇게 순식간에 오를 수 있나? 쭉쭉. 응? 정유라한테 비법 좀 물어봐야겠구만. 응? 정유라 학점 올라가듯이 우리 누나 지지율도 쭉쭉 올리는 방법은 뭐 없는지. 야, 환아, 정유라가 학교에 출석을 안 해서 학점이 오른 거 아닐까 혹시? 어? 그런 맥락에서 네 누나한테 청와대 좀 비우라고 해봐. 어? 그러면 지지율이 오르나 안 오르나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청와대 비우게 해서 왜? 당신이 가로채려고? 어? 해봐. 내란죄의 처벌이 어디까지 가는지 우리도 흥미롭게 볼 수 있을 테니 말이야. 어? 근데 말이야, 정유라가 출석도 수업도 안 하고 높은 학점을 받은 건 이건 리포트에서 대단한 능력을 보였기 때문 아닐까? 대단한 능력을 보인 리포트라. 혹시 그 리포트를 최순실이 써준 거 아닐까? 청와대 대통령의 연설문까지 손봐주는 그 대한민국 넘버원 빨간 펜 선생님이 말이야. 어떻게 청와대에서 나온 연설문에 우주가 도와준다. 하얼빈 감옥에서 순국한 안중근 의사. 이딴 개소리가 나올 수 있느냐 이 말이지. 닥치라고. 당신이 정유라 담당 교수야? 무슨 자격으로 리포트에 대해서 품평을 하나? 여파나, 최순실이가 첨삭지도한 게 말이야. 정유라 리포트만이 아니라 대통령 연설문만이 아니라 혹시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도 손댄 거 아닐까? 외인사 이렇게 썼는데 박박 지우고 병사라고 고쳐 쓴 사람 최순실 아니냐 이 말이야. 닥치라니까. 아이 씨발 새끼들, 나라가 이렇게 시끄러운데 왜 너네까지 이렇게 난리냐? 이님 나오셨어요? 박사님이시고 외국물도 드셨지요? 그 외국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건 독일 같았으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봐요. 말 타고 달그닥 훅 한번 하니까 금메달도 따고 명문대도 입학하고 이게 말이 되느냐 이 말이지.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화여대 특혜, 입학 특혜, 학점 특혜, 네,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이 똥보 새끼, 너는 항상 새끼야. 그 극단적인 게 문제야. 야, 학교 다니다가 잘리면 씨발 얼마나 비참하니? 요즘 그 KBS, MBC도 보도하는 판에 개망신 당한 것도 천추의 한이 될 텐데 말이야. 따라서 이왕 다니던 거는 마저 다니게 해줘야지. 안 그래?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입학도 부정하게 하고, 어차피 학교도 안 다니는데 퇴학 처리한다고 뭐가 문제입니까? 갑자기 최순실 딸 아니게 되는 겁니까? 너 이 새끼야, 그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요. 그러니까 네가 지잡대밖에 못 나온 거지. 사실 이 문제가 커져서 외국에라도 알려져봐. 그거 뭔 나라 망신이야? 아니, 이미 알려질 만큼 알려졌고 이 일 아니고서도 이미 바닥까지 내려온 우리 국가 이미지 더 내려갈 곳이 있습니까? 숨긴다고 해결됩니까? 비리를 그냥 덮어두자 이 말씀입니까? 이 새끼, 내 말을 항상 귀뚱으로 들어요. 대학 비리를 근절해야 해. 하지만 비리의 주체에 대해서는 내쫓는 건 안 된다고 봐요.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이 말이군요. 그렇지, 성공한 특혜 입학, 성공한 특혜 학점, 이건 어떻게 추호도 뒤집을 수 없다고 봐요. 당연하지. 성공한 수원대학교 교수 임용은 시비 걸 수 없다. 맞아. 성공한 중소기업진흥공단 취업도 시비 걸 수 없다. 이 사이다 새끼들, 여기서 제대로 콜라보가 나오네. 똥보야, 사이다 콜라 좀 사와라. 하는 말마다 명언을 날리는 얘네들 입에다 좀 넣어줘야겠어. 그만하세요. 정말 하나같이 똑같습니다. 자, 이님 문제나 내주세요. 이 새끼, 야, 뭐가 똑같아? 내가 쟤네들처럼 족같이 생겼어? 자, 오늘 문제를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새벽에 서울 곳곳에 현수막이 100여 개가 넘게 걸렸다고 봐요.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 샵 나와라 최순실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자, 이 샵은 뭐라고 할까? 검색하기 좋은 태그로 알려져 있지. 이 샵을 뭐라고 부를까? 이게 오늘의 문제라고 봐요. 이 정답! 네, 환님 빨랐습니다. 정답은요? 이 정답은 우물정. 모양은 우물정인데 아니었습니다.
예, 그럼 우물정유라. 아니었습니다. 야, 개소리 그만 듣고 정답 바로 가자. 자, 정답은 해 맞습니다. 해로 시작하지요. 정답은 헤로인. 헤로인. 마약 이름을 대셨네요. 누구한테는 순실이가 마약 같은 존재 아니니? 틀렸습니다. 오늘도 정답은 애청자 여러분의 몫입니다. 정답 맞히시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김치, 이담채 김치, 그리고 천연 재료로 만든 건강한 과자, 비어를 따다 구운 과자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팟빵 게시판에 정답 이메일 주소,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피바 퀴즈 마칩니다. 박근혜 왜 저러지? 문재인, 김무성, 안철수는 또 왜 저러지? 뉴스로는 알 수 없는 진짜 정치 현장 이야기. 한겨레 정치팀 기자들이 취재 수첩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본격 정치관찰 팟캐스트. 언니가 보고 있다. 팟빵에서 언니를 검색하세요. 한겨레 정치바와 함께하는 정치 한 건에 써. 한겨레 김태규 기자 만나겠습니다. 김 기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국회 운영위원회가 청와대 비서실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를 벌였는데 우병우 민정수석 끝내 안 나왔죠? 그렇습니다. 끝내 불출석했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의원들이나 청와대 참모들이나 눈이 빠지게 기다렸는데요. 학수고대를 하고 있었는데 결국 나오지 않았어요. 오늘 오전 10시에 국회에서 청와대 국정감사가 있었고 10시 일단 예고한 바대로 불출석을 했고요. 불출석했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서 하자. 예. 정진석 운영위원장한테 그걸 요구를 했고, 예. 정진석 운영위원장은 일단 조금 더 기다려보자 이렇게 했고, 예. 또 김도 원내수석이 국감 핵심 증인이라고 했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여야 간사간 협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좀 시간을 끌고 이렇게 좀 시간이 갔어요. 예. 그래서 국회 운영위에서 일단 4시 반까지 최후 통첩을 했죠. 출석 시간을 다시 연장을 해줬고, 이원종 비서실장을 통해서도 출석 종용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이원종 실장이 우병우 수석한테 출석을 하라고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4시 반까지 그렇게 기다려줬는데도 우병우 수석은 끝내 출석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금 동행명령장 발부할 것도 없이 그냥 고발하자. 국회법에 따라서 이거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으면 이 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고발하자 이렇게 했고, 예. 정진석 원내대표도 위원장으로 살 수 있는 일은 다 했다. 고발을 비롯해서 책임을 묻는 여러 조치가 잇따를 것이다. 이렇게 공언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동행명령장까지는 발부되진 않았지만 어쨌든 국회법에 따라서 고발을 하는 걸로 여야가 지금 합의를 했고요. 다음 주 정도에 고발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보면 그전에도 2014년에 청와대 비선실세 정윤회 문건 논란이 있을 때 김영한 민정수석한테 출석을 하라고 그랬고, 그때 출석을 하라고 이제 김기춘 비서실장도 나오라고 했는데 김영한 민정수석이 난 못 나가겠다 하면서 아예 그냥 사표를 쓰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전례를 보면은 지금 비서실장의 말도 안 듣고 출석하지 않는 우병우는 사표를 써야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지금 끝까지 버티고 있는 것은 이거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 버티고 있으라는 신임 사인을 줬다는 게 이제 확실한 거고, 예. 여전히 우병우 수석이 이원종 실장보다 위에 있는 건 이번에 확실해졌다. 말을 안 들으니까요. 그러면 넘버 3가 확실하다. 박근혜, 최순실, 우병우 이렇게 넘버 3 세 번째인 것은 확실한 게 확인된 것 같습니다. 예, 넘버 3군요. 넘버 3. 예, 3류. 예. 아니 근데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겁니까? 결국 청와대 인사들이 국회를 무시하고 덜어는 경시하고 덜어는 멸시하고
이러는 행태가 박근혜 대통령의 뜻이 없다면은 불가능할 일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지요. 그렇죠. 그리고 또 참모들이 다 이 주군을 이제 닮아가잖아요. 제대로 된 참모라면 주군의 잘못된 인식이나 이런 것을 좀 바로 잡고 직언을 통해서 그게 맞겠지만 지금 뭐 박근혜 대통령 하는 행태를 보면 뭐 그 누구도 직언을 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수준에서 그 빈약한 그 천박한 그 어떤 철학의 수준에서 뭐 움직이고 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두 다 지금 동일시되고 그리고 아주 빈약한 철학으로 이제 국정이 운영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 누구도 뭐 대통령의 인식을 바꾸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다 같이 닮아가고 있다. 그렇게 뭐 레임덕 뭐 이런 쪽으로 이제 가고 있다. 힘이 빠지는 쪽으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망하면 다 같이 망할 가능성이 있겠네요. 다 같이 망하는데 문제는 국가도 망할 수 있다는 거죠. 혼군이 통치하는 나라는 망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이게 한 500일 정도 남았는데요. 어쨌든 그때까지 정말 하느님이 보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를. 그래서 제가 대놓고 박근혜 씨가 사퇴해야 한다. 이 나라를 사랑한다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만은 뭐 귀뚱으로도 안 듣겠죠. 저는 이 검찰이 어떤 식으로든 저에 대해서 수사를 걸어와서 그 말을 들었다. 이런 응답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전혀 지금 뭐 반응이 없는 거 아닙니까? 슬픕니다. 그래서 기분 나쁘시죠? 무척 나쁩니다. 예. 투명인간 취급을 받아서 말이죠. 예. 자, 손학규 더불어민주당 전 고문이 탈당을 했고요. 제3지대에서 제7공화국을 만들겠다 이렇게 선언했는데 안철수 전 대표하고 연대할 의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 연대설이 지금 뭐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손학규계이면서도 안철수 의원과도 가까운 국민의당 핵심 관계자가 오늘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손학규와 안철수가 손을 잡는 것은 확실하다. 이미 두 사람은 양극단 정치 세력 배제와 기득권 척결을 통한 정치권 세판 짜기에 충분한 공감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리고 손학규 전 대표가 정계 복귀를 하면서 강진에서의 생활을 정리한 강진일기라는 책도 이제 함께 냈는데 지난 8월 안철수 전 대표가 손학규 전 대표와 이제 함께 만난 그 사실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대화 내용을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예. 거기에 안철수 전 대표가 국민의당에 합류해달라 이렇게 제안을 하니까 손 전 대표는 우리 둘이 힘을 합쳐 10년 이상 갈 수 있는 정권 교체를 합시다 이렇게 화답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둘 사이에는 상당히 지금 상당히 좋은 우호적인 분위기가 이제 형성돼 있다는 것을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일단 지금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개헌에 대해서는 약간 뭐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고 약간 이제 부정적인 이제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 결국은 이쪽으로 개헌에도 이제 긍정적인 쪽으로 움직일 거다. 이게 이제 국민의당에서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 지금 손 전 대표가 얘기하는 세판짜기 개헌을 통한 세판짜기의 또 다른 변수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입니다. 예. 반기문 총장이 만약에 내년 1월에 이제 귀국하면서 친박과 거리를 두면서 개헌론에 힘을 실으면은 이제 개헌 세력 대 반개헌 세력으로 이제 어떤 전선이 재편될 수 있고요. 지금 문재인 전 대표는 어쨌든 지금 대세론, 야권에서의 대세론을 힘을 얻고 있기 때문에 개헌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정적인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항하는 이제 개헌 세력으로서 반손 연대 또는 반안손 연대가 이제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어쨌든 지금, 민주당에서 손학규 전 대표가 나오면서, 어느 정도의 야권에서의 어떤, 역동성, 뭐, 아니면 불안정성, 이게 좀 가중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글쎄요. 지금, 안철수, 손학규, 이 두 분에게서 정권 교체의 희망을 보는 분들이 몇이나 있을까요?
특히 손학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파괴력이 클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여기저기서 주목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될지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최측근인 이찬열 의원이 이 동반 탈당을 했고요. 네. 예, 그분 보니까 한나라당 때부터 손학규계였더군요. 그렇죠. 그리고 그 손학규 전 대표의 그 지역구도 이제 물려받았고, 뭐 이래저래 그야말로 이제 가까운 사이인 거고, 이찬열 의원 외에는 이탈할 세력이 별로 없지 않을까 싶고요. 예, 어떻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현재로서는 동반 탈당자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금요일쯤 되면은 뭐 주간 정례조사 결과가 많이 나오는데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최저치, 지난주도 최저치였는데 이번 주에 경신했군요.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26% 갤럽 조사 이래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래 최저 지지도를 보였는데 이번 주는 25%를 기록했습니다. 지난주보다 1%포인트 떨어진 또 최저치인데요. 지금 이것은 뭐 현 정부 들어 가장 낮은 수치일 뿐만이 아니라 9월 둘째 주 33%에서 5주 연속 하락한 수치입니다. 또 이 부분이 또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 업무 수행을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의 변동폭이 더 컸는데요. 지난주에 부정평가, 그러니까 잘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59%였는데 이번에는 64%였습니다. 이게 무려 5%포인트나 올랐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비토, 적극적인 어떤 비판, 이제 그 여론이 점점 더 높아지고 최고치를 계속 정점을 향해 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이번 그 조사는 화수목 3일간 이제 조사가 됐고요. 항상 그랬듯이 전국 성인 남녀 이제 1,018명을 상대로 조사가 됐는데 저는 또, 그 특기할 만한 점이 뭐라고 좀 보냐면 주말에 송민순 회고록 사건이 터지지 않았습니까? 예. 네, 그래서 문재인 전 대표가 뭐 이게 내통이니 뭐니 뭐 이런 새누리당과 여권의 아주 그냥 치졸한 어떤 정치 공작, 뭐 국정원장의 그런 발언도 있었고요. 정치 개입적인 발언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저치를 기록했거든요. 그걸 보면은 사실은 더 떨어질 수 있었는데 이 송민수 회고록 반격으로 그나마 1%포인트 빠지는 곳에서 방어를 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지금 재밌는 포인트가 뭐냐면 지난주 조사 때는 TK 지역에서는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높았습니다. 예. 지지하는 게 44%, 잘 못하고 있다고 한 게 41%였는데 이번에는 TK 지역이 그게 뒤집어졌습니다.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55%였고요.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5%밖에 안 됐습니다. 무려 20%포인트 차이가 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 뿐만이 아니라 이른바 이 수구 기득권 뭐 보수 정당을 뒷받침하고 있는 지탱하고 있는 본산인 TK 지역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못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는 것보다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지금 20%포인트나 높다는 것은, 이건 정말, 뭐, 국외자인 저야 뭐 흥미진진하게 지켜보고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정말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수치가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이런 수치에 대해서 청와대가 긴장하고 있습니까? 뭐, 오늘 뭐, 우병우 건 뭐, 국정감사 때문에 정신 없었던 것 같고요. 뭐 긴장하겠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론조사에 신경 안 쓴다고 얘기를 하고 뭐 또 어제 내놓은 메시지를 봐도 오늘 뭐 당장 저 도하 신문에서 다 제대로 썼잖아요. 그 수사 가이드라인을 다 제시를 한 거다. 예. 심지어 지금 조선일보도 그렇게 일면에다 썼더라고요. 다른 의혹은 얘기하지 않고 검찰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비판을 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이 지지율을 반등시킬까,
어떻게 하면 떠나간 민심을 다시 돌릴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했으면 어제와 같은 메시지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정말 뭐 임기 말에 대통령들은 항상 역사와의 대화를 추구한다고 하죠. 여론 같은 건 신경을 안 쓰고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뭐 역사와의 대화일 수도 있고 뭐 영적인 뭐 어떤 존재와의 대화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단계에 지금 접어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정권 말기에 조심하는데 이건 뭐 전혀 조심할 의지도 없고 기색도 안 보이고 알겠습니다. 네. 자, 김태규 기자님 한 주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언니가 보고 있다 제가 말씀을 아이고 세상에 그 얘기를 빼먹었군요. 소개해 주시죠. 예. 언니가 보고 있다 어제 저희가 이제 녹음을 했고요. 이번엔 어쨌든 지금 또 미르 K스포츠 재단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으로 이제 언급 본인의 이제 처음에 입장을 이제 밝힌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고비가 지금 넘었다는 생각에 한겨레 미르 TF의 그 멤버드급 미르 TF 팀이 있습니다. 한 4명으로 구성된 거기에 막내인 방준호 기자와 그리고 하어영 기자를 이제 특별 출연을 시켰습니다. 하어영 기자는 2년 전에 그 이미 정윤회 사건 때 그 최순실을 한번 추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2년 만에 다시 한번 이제 추격전을 이제 벌이고 있는 건데, 지금 또 이 국면이 또 어떻게 지금 이 시점에 바뀐 건 뭐냐면 저희가 뭐 한 달 전에 첫 보도를 하고 그 뒤에도 한참은 저희가 외롭게 홀로 기사를 계속 쓰고 있었거든요. 그랬죠. 그 외에 다른 언론이 이제 붙지를 않고 따라오지를 않고. 근데 지금은 뭐 다른 언론들이 이제 함께 합심해서 지금 최순실 뭐 여러 가지 의혹, 뭐 여러 가지 사건들 계속 이제 보도를 하고 있는 거고. 뭐 그런 점에 있어서 또 우리 방준호 막내 기자는 좀 뿌듯해 했고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어불성설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긴 했지만 그러면서 이제 재단에 대한 관심도 드러냈고 그런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들으면서 우리가 쓴 내용이 틀리지 않았구나. 저게 정부에서 어쨌든 관심사항이었다는 걸 인정을 한 거니까 우리가 쓴 내용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이 인정을 한 거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고요. 지금 다른 언론들이 이제 따라오고 있다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으로 그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미르 K재단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 그날 오전에 KBS 보도국 회의에서 이런 지침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오늘부터 최순실 사건 관련 발제를 적극적으로 해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이 메시지가 나감으로 해가지고 사실상에 이제는 보도를 해도 좋다는 윤허가 떨어진 게 아닌가 그런 저희 이제 추측도 했고요.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보도도 나오고 있고 여권에서도 뭐 이런 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김도읍 원내수석은 국회 운영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최순실 씨 신뢰가 안 간다. 최순실 고발하고 싶은 마음으로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분들 특히 좀 박근혜 대통령의 본 뜻이 어디에 있는지 좀 제대로 짚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정말로 최순실을 지금 끊어내려고 하는 건지, 아닌지 지금 그게 확실치가 않거든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이게 어느 정도 선에서 그냥 검찰 수사를 봉합을 하고 그냥 면죄부를 하려는 의도도 충분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권이나 뭐 KBS도 뭐 적극적으로 발제하라고 하곤 하지만 뭐 이런 쪽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을 잘 살펴야 하는 게 아닌가 뭐 저희 이런 얘기도 나눴고 지금 어쨌든 이 다른 여러 언론이 함께 할 수 있었던 어떤 그 사건 그 계기는 최순실과 정유라 그 모녀가 입은 이제 이대 입시나 학사 관리, 학점 관리에서 입은 그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특혜였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맨 처음 보도를 했고요. 최순실 씨가 갑자기 나타나서 정유라가 나타나서 교수실을 찾아가서 진짜 뭐 난리를 쳤고 지도교수가 교체되고 뭐 이런 사건에서 시작이 돼서 결국은 이대생들이 이제 분연이 일어났고 최경희 총장이 사퇴까지 하고 지금 이런 상황으로 지금 발전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막내인 방준호 기자는 이제 이런 보도가 어떻게 가능했냐고 이제 물어보니까
그 정의로운 2대의 벗들에 도움이 많았다. 이러면서 이제 감사함을 표시를 했고요. 예. 그리고 지금 독일에서 최순실 씨 모녀를 이제 흔적을 이제 쫓고 있는데 지금 거기는 송호진 기자라고 저희 송호진 기자가 사실 지금 연수 중입니다. 기자들이 한 해 1년에 한 3명씩 외국에 나가서 연수를 하게 되는데 송호진 기자는 연수를 가게 됐고 보통 이제 미국으로 많이 가거든요. 근데 공교롭게 송호진 기자는 독일로 갔어요. 근데 그 독일로 가자마자 이제 최순실 씨가 독일에 있고 뭐 독일에 승마장이 있고 막 이런 얘기가 나와서 송호진 기자가 연수 중에 지금 최순실 씨의 이제 행적을 이제 뒤쫓고 있는데 거의 턱까지 추격을 했는데 결국 이제 만나지 못했지만 어쨌든 또 계속 그 추격전을 벌이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들 저희 이번 계속 미르 TF의 취재 뒷이야기 언니가 보고 있다에 담았습니다. 아 재밌겠네요. 예. KBS가 발제를 시작했다. 이거는 글쎄요. 그 정권 차원에서 최순실에 대해서 까도 된다. 이런 지침이 내려왔을 린 만무할 테고요. 지금까지 완전히 뭉개는 식으로 무시해 왔는데 이대로는 안 된다. 일단 쟁점을 사실대로 보도하되 나중에 검찰 단계로 가서 뭉개자. 이런 의도 같기도 하고 말이죠. 어쨌든 그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으면 나중에 또 사달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윗분의 뜻은 어쨌든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쪽 분들은. 예, 알겠습니다. 자, 김태규 기자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포르투갈 정통의 레시피로 만드는 에그타르트 달콤함 그 이상의 감동 타르트팜 킨텍스점 일산 전지역 배달 단체 주문은 수도권 가능 문의전화 031-923-2995 검색창에 타르트팜 킨텍스점 3D 실물 피규어 그리고 수공예품을 제작해드리는 전문 쇼핑몰 메이드 바이어스 사진만 보내주세요. 나만의 피규어를 제작해드립니다. madebias.co.kr을 입력하세요. 뉴스가 쉽다. 뉴스가 즐겁다. 뉴스가 알차다. 왜냐고요? 김용민 브리핑이니까요. 일부에서 주장하는 방송 장악은 그것을 할 의도도 전혀 없고 법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꼭 알아야 할 뉴스. 여러분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이 챙겨드립니다. 본격 정치 논평. 녹색당 대변인 지냈고요. 전 구미시 의원인 김수민 시사평론가 만나겠습니다. 자, 김수민 평론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무자격 평론가, 무면허 평론가. 네. 예. 제가 그 대구 CBS에서 하고 있는데 예. 지역 방송에 지역 인사가 출연하는 거기 때문에 예. 지역 순환 경제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고. 너무 경계를 하셔서. 저기 위수령이 발동됐습니다. 위수 지역을 벗어나지 마시고 대구에서만 그렇게 평론가 활동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 구미를 방문했더군요. 네, 수요일 날 구미에 왔는데 예. 하필이면 그날 그 스타케미컬이라고 하는 공장 폭발 사고가 있었죠. 어이구, 무시무시하더라고요. 예. 박근혜 대통령 방문하고 그 사건하고 사실 뭐 과학적인 인과관계는 없습니다만, 예. 어쨌든 공교로운 일이었고, 예. 느낌적 느낌이지만 좀 흉흉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아니, 왜 구미를 왜 갔을까요? 이 국면에서? 글쎄요, 뭐 지지율을 한번 올려보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언론의 관측인 것 같은데 재밌는 게 어제 그 구미에 있는 중앙시장이라는
예, 시장을 박 대통령이 방문을 했는데 뭐 언론에는 이렇게 환대받고 이런 모습들이 나왔을 겁니다. 예. 근데 제가 들은 복수의 제보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아마 듣지는 못했을 거지만 예, 시장의 어르신들 이 몇 명이 박근혜 대통령 욕을 하는 걸 들었다. 복수의 제보를 들었습니다. 그렇죠. 아이고, 구미에서도 그렇게 의견이 분분한데 뭐 서울이나 이런 데 가시면은 뭐 봉변당할 수도 있겠어요. 그럴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김수빈 평론가와 오늘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박근혜 대통령 얘기를 좀 하자면 예. 박 대통령이 툭하면 건드리는 카드가 북한 네. 그리고 노조가 있죠. 노조가 기득권에 집착한다. 기득권 세력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예. 오늘은 진짜로 기득권에 집착하는 어느 노조의 이야기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노조는 바로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노조,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노조입니다. 예, 박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런 노조의 꼬라지부터 보자. 예, 이런 취지로 준비를 해봤고요. 이 노조가 어디냐면 바로 한국노총 구미지부입니다. 제가 시의원할 때 이분들하고 대판 붙었던 적도 있고요. 예. 최근 들어서 또 구미의 참여연대에서 문제를 밝혀냈는데요. 대략의 줄거리 말씀드리면 한국노총 구미지부는 역대 선거에서 새누리당 후보를 계속해서 지지해왔다. 그리고 그들은 구미시로부터 지금까지 온갖 특혜 20억 원이 넘는 연 예산을 받아왔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 제가 예전에 구미시의회 의원 시절인데요. 그 당시에 이제 민간 보조금을 심사를 하다가 예사롭지 않은 걸 발견했습니다. 한국노총 구미지부가 2010년에 노사민정 해외 벤치마킹이라는 걸 다녀왔는데요. 예. 뭐 해외 나가서 노사관계를 배워오겠다 이런 거겠죠. 보조금을 받으려면 처음에 계획서를 내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 스위스와 독일을 다녀오겠다 이렇게 계획서를 내고 자기들 스스로가 4천만 원을 낼 테니까 예. 구미시는 보조금 1억 원을 지원해달라 이렇게 신청을 했어요. 근데 예, 이들이 행선지를 스위스, 독일에서 중국, 베트남으로 변경을 합니다. 예. 이러면 아무래도 비용이 줄어들겠죠. 그런데 구미시에서 받은 1억 원은 그대로 쓰고 자기들이 부담하겠다던 4천만 원은 400만 원으로 공을 하나 없애버리고 팍 깎아버립니다. 네, 대단한 기술이죠. 예. 그리고 더 웃긴 거는 노사관계를 벤치마킹 하겠다. 이렇게 해놓고 간 데가 중국, 베트남이라는 겁니다. 중국, 베트남에서 무슨 노사관계를 벤치마킹을 하겠다는 건지 예,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냥 뭐 관광을 갔다 온 겁니다. 예, 관광 갔다 온 거고 네. 이런 것만 지원을 받는 게 아니고요. 뭐 예. 국내에서 하는 무슨 워크샵 이런 것도 지원을 받고 뭐 체육대회, 등반대회, 뭐 근로자의 날 행사 예. 예, 이런 지원금들 쭉쭉 받아왔고요. 그리고 구미시 시설인데 사실상 한국노총 시설이 돼버린 근로자문화센터 이런 부분들도 받아갔습니다. 그 보조금 사업 받는 것 중에서 그나마 노동 상담 사업 이런 것도 있는데요. 예. 뭐 이런 부분은 타당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예. 한국노총이 구미시에게 보조금을 받는 것은 중대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미시 예산 편성 지침, 아마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한 단체는 민간 이전 경비, 그러니까 시에서 민간으로 이전되는 예산을 지원받을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구미시하고 한국노총 구미지부가 예산 편성 지침을 위반을 한 것이죠. 제가 시의원 시절에 담당 공무원한테 이거 위반이다 따져 물으니까 하는 말이 계속 구미 한국노총 그런 거 안 합니다. 이렇게 발뺌을 계속합니다. 예. 근데 언론 기사에 검색만 해도 다 나옵니다. 한국노총 구미지부는 대선 때 박근혜 지지했고, 예, 총선 때마다 새누리당 지지했고, 예, 지자체 선거 때마다 남유진 구미시장, 자기들이랑 친한 시의원 다 지지를 했거든요. 자기들 시장을 지지를 했는데도 공무원이 자꾸 발뺌을 하니까 제가 그때 직장 상사한테 좀 관심을 가져라 이런 말까지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한국노총이 또 근로자 구판장이라고 하는 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건물을 구미시한테 무상으로 임대받아서 20년 동안 썼습니다. 예, 이 자체가 위법적 소지가 있고요. 이런 시설은 공모를 통해서 맡기게 돼 있고 맡겨도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구미시 조례 안에 보면 대놓고 그냥 한국노총이 운영한다라고 조례 안에 적혀 있는 이런 조례안이 잘 없습니다. 예. 그렇게 특혜를 받고 있고 구판장뿐만 아니라 이 건물에 무상으로 임대받은 건물에 한국노총 사무실까지 들어서 있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그 자주적으로 활동해야 할 노동조합이 관에서 나오는 돈을 받는 게 맞느냐, 이 문제도 있습니다. 예. 이게 노동자 일반에게 지원되는 예산이다. 이러면 다른 문제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노조 간부들끼리 어울려서 그냥 놀러 갔다 오는데 예산이 지원되는 게 맞느냐, 아닌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의원 시절 계속해서 한국노총 구미지부 지원 예산과 전쟁을 벌이는데요. 최소한 놀러 가는 예산만큼은 반드시 삭감하겠다.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뭐 하나만 얘기를 좀 드리자면, 2012년 연말, 그러니까 2013년도 예산심사할 때였는데, 한국노총 예산이 또 도마에 올라오게 됐습니다. 이 의회 의원들끼리 한국노총 예산 두고 계속 그 당시에 부딪히던 사정이었어요. 그런 상황인데 이 지방의회라는 게 보통 예산으로 부딪힐 때 표결을 잘 하지 않습니다. 어지간하면 합의를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한 5개 정도 한국노총 지원사업 예산이 쟁점이 되면 그 중에 한 2개는 살려주고 3개는 전액 삭감한다. 이런 걸로 그 당시에 또 합의를 봐서 결정을 했습니다. 예. 근데 시의원들이 제일 흥분할 때가 어떤 때냐면 예산에서 삭감을 했는데 그 다음 해에 연중에 하는 그 추경 예산에 똑같은 예산이 또 올라오면 흥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그대로 삭감된 예산까지도 구미 씨가 다 올려버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때 제가 대단히 빡쳐서 구미시 한국노총 구미지부 그리고 여기 편드는 의원들에 대해서 강도 높은 비판글을 SNS에 올렸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날 밤에 이제 한국노총 구미지부가 좀 자극이 됐는지 의회에 항의 방문을 오겠다라고 제가 연락을 받게 되는데 예, 제가 그때 SNS에서 아예 냅다 욕을 해버립니다. 야, 이 양아치 새끼들아 이렇게 욕을 해버립니다. 네, 아마 시의원으로서는 초유의 일일 것 같은데 예, 이게 제가 욕을 해서 그분들이 쳐들어온 게 아니라 그분들이 쳐들어온다길래 이왕에 오시는 거 제가 욕을 한번 해드렸던 거죠. 야. 그리고 좀 웃긴 게 근데 그 다음날 항의 방문 온다던 그날이 제가 회의가 없어서 의회에 안 나가는 날이었습니다. 예, 그걸 다 알고 있었을 텐데 아마도 저 말고 다른 의원들을 압박하려고 온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당시 예결특위에 들어가 있던 의원들이 한노총이랑 친한 의원들이 많아서 제가 문제를 걸었던 예산이 통과가 돼버렸는데요. 그 다음에도 계속 저는 이제 비판글을 올리고 비판 발언하고 뭐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급기야 한국노총 구미지부에서 김수민 의원 규탄하는 시위를 하겠다. 아유, 대단한 분이네, 우리 김수민 의원. 아닙니다. 그거 재밌는 게 저보고 반노동자 시의원이라고. 예. 제가 그 구미시에 그래도 비정규직 권리 보호 조례라든가 여러 가지 노동자 관련 활동들 많이 했었는데 저보고 이제 반노동자 시의원을 규탄하겠다. 예, 그렇게 그래서 시위를 온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마 그 경찰서 정보과의 호위를 받은 얼마 안 되는 시의원 중에 한 명일 것 같습니다. 그때 경찰이 걱정이 되니까 좀 의회에 와서 저하고 같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질 수 없으니까 1인 시위로 맞대응을 하기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켓까지 짜고 사이비 노조 해산하라 이렇게 짜고 있었는데 근데 안 오는 거예요. 예, 시위를 취소하고 안 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그쪽 노총 간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왜 안 오냐. 그리고 당신 혼자라도 와라. 기다리고 있겠다. 근데 그날 오후까지도 안 오길래 다시 전화를 하니까 아버지가 편찮으셔서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뭐 제가 어쩌겠습니까. 하여튼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자, 이 일이 며칠이 안 지나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이제 한국노총이 구미시 돈 받아서 쓴 내역을 다 내놔라 자료 요청을 하니까 사실은 저는 이 자료에 뭔가 특별한 게 있을 거다 이런 기대를 안 했습니다. 만에 하나 부정이 있다고 해도 회계 자료를 좀 조작했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료 자체는 특별한 게 없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했는데 갑자기 한국노총 구미지부가 자중질환이 벌어진 거예요. 거의 뭐 이제 엿됐다 이런 분위기로 그러니까 자기들 스스로가 회계 처리가 제대로 안 됐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내부에서 분란이 일어나고 거기에 이제 비주류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막 안에서 주류한테 항의를 하고 그리고 한국노총 경북지부장이 갑자기 저를 찾아와서 사과를 합니다. 예, 근데 그게 어떤 사정이 있냐면 구미에서 그 당시에 국회의원 재보선이 열릴 수도 있다 이런 말이 나올 때였거든요. 근데 이 한국노총 경북지부장이 출마 생각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출마를 하는데 이 건이 터지면 자기한테 불리해지는 거죠. 그래서 말리려고
찾아온 성격이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막 절 찾아와서 저희 내부 혁신을 하겠다 막 이런 얘기를 갑자기 하고 결국에 한국노총 구미지부가 통과된 예산을 도로 토해내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때 나온 얘기가 보통 시의원들은 예산을 삭감하는 이런 데서 파워를 좀 발휘를 하는데 야, 김수민 의원은 통과된 예산을 토해내게 만드는 사람이다. 그런 악명을 제가 또 얻게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나중에 제가 구미시 환경미화원들하고 공동투쟁을 뭐 할 일이 있어서 근데 이 환경미화원들은 또 한국노총 소속이에요. 한국노총 노조 중에서 유일하게 저하고 친한 노조인데 예, 이때 한국노총 구미지부 간부가 와서 지부장이 왔는데 저한테 집회 때 만나서 하는 말이 김 의원님 지난번에 정말 죄송했습니다. 저희도 구태에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라고 예, 사과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한국노총 구미지부의 참패인 것 같은데요. 예. 한동안은 이 문제가 조용했었고 2014년도까지는 이제 예산안에 문제가 됐던 예산들이 빠져 있었습니다. 예. 그러나 제가 재선에 실패하고 나서 예, 슬금슬금 아까 얘기했던 놀러가는 예산들이 되살아나기 시작하고 아이고 참. 그러고 몇 년이 왔는데 요번에 구미 참여연대에서 예, 다시 이 문제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게 그 한국노총이 건물을 구미시한테 무상임대 받았다 이 부분이 있었는데요.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건물에 한국노총 사무실이 들어온 것뿐만 아니라 아까 저한테 사과했다던 그 한국노총 구미지부장 예, 이 사람이 그 사이에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구미시의원이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 의원 사무실도 이 건물에 들어왔다. 시의원은 의회에 기본적으로 사무실이 있고 그리고 자부담으로 별도의 사무실을 설치를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구미시로부터 무상으로 임대받는 건물에 들어온 이상한 시의원이 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드러난 거는 한국노총이 이 건물을 무상임대 받아서 구판장을 운영하면서 일부 시설을 예, 다시 밖에 임대해서 수익을 챙겼다라는 의혹이 추가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자, 뭐 사실은 제가 이 한국노총 구미지부의 문제를 모두 말씀드린 건 아닌데 지금 말씀드린 것만 해도 예, 상당한 특혜를 받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예. 그리고 이게 일개 지역의 일이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이 한국노총이 사실 안에 여러 가지 경향이 있습니다. 뭐 다 똑같이 뭐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 조직은 아니고 그러나 소위 한국노총 내부의 수구보수파 에 해당하는 그 조직의 본산이 바로 한국노총 구미지부인 것이죠. 예. 그 전국적으로 어떻게 보면 대단히 큰 파워를 갖고 있고 구미을의 장석춘 국회의원도 한국노총 구미지부 출신이고 파워 있는 조직입니다. 이런 문제,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노조, 예, 이런 문제를 갖고 있다라고 좀 많은 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해서 뭐 투쟁하는 노조들한테 대기업이다 혹은 정규직이다 이런 이유만으로 귀족노조, 기득권노조 이런 딱지들을 붙여대고 있는데 저는 자기 눈에 들보부터 보시라. 자기를 지지하는 노조의 꼬라지부터 보라. 예,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대통령이 수요일에 구미에 왔는데요. 이럴 때 딱 와서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한국노총 구미지부에 대한 방침을 제시를 해야 될 텐데 예, 그냥 장밋빛 공단의 미래 이것만 그냥 보고 돌아간 것 같습니다. 예, 박 대통령한테 정말 말해주고 싶습니다. 당신과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노조 예, 이따위로 살고 있다. 이게 기득권 노조다. 예. 제가 오늘 준비한 얘기였습니다. 아, 세상에 친박 노조도 생겼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친박 노조의 실체를 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 이게 사실은 이제 일개 지역의 이야기 같지만 우리 사회의 압축판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김수민 전 구미시 의원과 함께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 피부로 만난 사실, 네, 오늘 살펴봤습니다. 자, 김수민 의원님, 다음 주 금요일이 기다려집니다. 네, 다음 주에 더 재밌는 얘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우와, 우리 집 말고 부모님 집까지 두 집에 월 10,000원이라고요? 식당, 노래방, 임용실 같은 상가와 숙박업소, 사무실, 공장, 창고, 목조주택까지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 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지금처럼 사는 게 싫습니까? 전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와우 전복을 드십시오. 와우! 전복을 먹으면 입맛 잃고 무기력했던 삶이 전복되고 시름시름하던 몸 상태가 전복됩니다. 답답하십니까? 전복하세요. 100% 완도에서 잡은 전복 중에 전복. 와우 전복. 한 번 맛보면 또 찾게 되는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 전화번호는 010-2443-0818.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오늘도 정선태 교수님 만납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벌써 한 주간의 마지막 날 금요일입니다. 네, 오늘은 시가 있는 금요일 진행하겠습니다. 아, 예. 기대가 됩니다. 네. 근데 기대를 하셔도 좋을지 아니면 또 아픈 얘기를 할지 좀 걱정스럽긴 합니다. 예. 김 PD님 자백 보셨죠? 아유, 그럼요. JTBC 뉴스 보다 보니까 광고에도 나오던데. 예. 어땠습니까? 자백 보시면서? 아유, 저는 다른 여러 장면들 많이 봤고 또 그 이슈를 모르지 않는 터여서 예. 리마인드하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었습니다만은 이렇게 이름 없이 죽은 탈북자, 그 탈북자의 딸, 아직은 아버지가 살아있을 거라고 믿고 있을 그 딸에게 아버지의 죽음 소식을 전하던 최승호 PD, 그 장면은 참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 그 장면. 그리고 그 장면에 비추던 그 카메라 기억나죠? 예. 막 두껍게 갈라진 얼음. 예. 그렇죠. 저도 그게 대단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예. 그 영화를 딸하고 같이 봤는데요. 예. 딸이 가슴이 울렁거려서 못 견디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 영화를 보고 오더니. 괜히 보여줬나 싶기도 한데, 그래도 봐야죠. 아, 예. 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특히 마지막에 나왔던 김승효 선생. 예, 기억나십니까? 예, 예. 일본에 사시는. 네, 1971년 학원 침투 간첩단 사건으로 연루돼서 고통받았던 고문으로 이렇게 이그러진 얼굴, 말투, 그리고 그 어조들. 예. 한국은 나쁜 나라야 하는 그 일갈들이 아주 선합니다. 이 간첩단 사건이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니죠. 조작 사건이. 한국의 부당한 독재 정권들, 그리고 이 사악한 권력들을 유지해온 최고의 버팀목이 이 간첩단 사건이었고, 지금도 그렇죠. 정말 예. 지긋지긋합니다. 이 70년 가까이를 빨갱이 논란도 아니죠. 이 그물로 다 씌워놓고 온갖 못된 짓을 다 해오는 것들 보면은 참 처참하고 참담합니다. 김승효 선생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일그러진 표정들, 얼굴들, 그 말투들 보면서 제 머리에 스쳐 지나간 분이 몇 명 있었어요. 예. 한 분이 윤희상 선생. 예. 그리고 홍세화 선생. 네. 그리고 천상병 선생. 등등 이른바 동백님 사건에 연루돼서 예. 고문당하고 추방당했던 사람들이죠. 예. 우리 시인 중에 천상병 시인이라고 있습니다. 예. 귀천이라는 시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오늘 천상병 선생의 시 한 3편쯤 보겠습니다. 예. 혹시 우리 김 PD님 인사동에 가셔서 귀천이란 찻집 가보셨습니까? 아유, 저는 귀천이란 시만 합니다. 아, 우리 김 PD는 뚱뚱해서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예. 네, 살을 빼야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담한 찻집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이런 시가 걸려 있어요. 아주 어린애 같고 아주 재밌는 유머러스한 시인데, 행복이라는 시입니다. 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사내이다.
아내가 찻집을 경영해서 생활에 걱정이 없고 대학을 다녔으니 배움에 부족도 없고 시인이니 명예업도 충분하고 이쁜 아내니 여자 생각도 없고 아이가 없으니 뒤를 걱정할 필요도 없고 집도 없으니 얼마나 편안한가. 막걸리를 좋아하는데 아내가 다 사주니 무슨 불평이 있겠는가. 더구나 하나님을 굳게 믿으니 이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분이 나의 백이시니 무슨 불행이 온단 말인가. 요놈, 요 이쁜 놈답게. 뭐 이런 식입니다. 네, 웃음이 나죠? 예. 이 천상면 선생이 97년 동베를린 사건,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서 네. 아주 혹독한 고문을 당합니다. 예. 그래서 이 정신적인 충격에서 못 태어나오죠. 그 전에는 아주 명민한 평론가이기도 했고요. 예. 50년대 말, 60년대 초에 아주 뛰어난 시인이기도 했는데 정신이 그러니까 희미해진 거죠. 예. 그 고문 때문에. 예. 그 고문에 대해서 쓴 시가 있습니다. 제가 청취자 여러분들하고 아픈 얘기만 해서 아름다운 시들을 읽어주고 싶었는데 그렇지가 못해서 미안합니다만은 그래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고문의 기억이 선연하게 드리워져 있는 시 한 편 예. 읽어보겠습니다. 예. 제목은 그날은이라는 시입니다. 예. 이젠 몇 년이었는가. 아이론 및 와이셔츠 같이 당한 그날은. 이젠 몇 년이었는가. 무서운 집 뒷창가에 여름 곤충 한 마리 땀 흘리는 나에게 악수를 청한 그날은. 내 살과 뼈는 알고 있다. 진실과 고통 그 어느 쪽이 강자인가를. 내 마음 하늘 한편가에서 새는 소스라치게 날개 편다. 라는 시입니다. 예. 여기 아이론 및 와이셔츠라는 시 구절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아이론은 아이론이라고 하죠. 다리미. 예. 다리미 및 와이셔츠 같이 당한 그날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와이셔츠처럼 다려졌다는 거죠. 자기 몸이 육체가 고문으로. 예. 그러면서 그 무서운 집 뒷창가에 여름 곤충 한 마리가 땀 흘리는 나에게 악수를 청하는 그날. 예. 곤충이 막 우글거리던 그 복방이겠죠. 이런 고통스러운 방. 그러면서 내 살과 뼈를 알고 있다는 거죠. 진실과 고통 어느 쪽이 강자인지. 그 고통스러운 고문을 견뎌낸 아주 상처가 아주 아프게 드러나 있는 시입니다. 그날이라는 시입니다. 예. 근데 우리는 권력이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많은 그 청년들을 잡아다가 이게 감첩죄로 고문하고 가두고 또 죽이까지 하고 그러면서 이런 자신들의 더러운 모습들을 다 은폐해왔다는 거죠. 예. 근데 우리 천상병 시인은 이런 그 아픔들을 간직하고 있으면서도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또 삶을 유머로 또 새로운 가능성으로 끌어올립니다. 이게 그래서 더 슬프죠. 그래서 우리들이 많이 아는 귀천이라는 시를 읽으면서 한국 현대사에서 처절한 고통을 당했던 여러 사람들을 김승효 선생과 함께 또 자백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이고 참 비탄한 시대를 경험한 것도 참 참담한데 그 시대에 대한 환상을 품고 다시 그 시대를 현대에 소환하는 이런 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우리 현실 속에서 펼쳐진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아까 처음 읽었던 행복이라는 시나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읽어드릴 귀천이라는 시를 읽으면 깊은 슬픔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 듯도 합니다. 예. 예, 귀천 읽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귀천,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과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뭐가 아름다웠다고 말할지 글쎄요. 이건 우리 읽는 독자들의 몫이겠죠.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 엄마의 삶을 제가 바로 알지 못했어요. 어머니께 제가 엔딩 노트라는 거를 선물을 드리면서 어머니가 정말 삐뚤빼뚤한 글씨로 어머님의 삶을 기록하면서 그걸 이제 읽으면서 많이 울고 많이 웃고 그랬습니다. 문자당과 은빛 기획, 원혜영, 유시민, 최민희, 김미화가 함께하는 다음 스토리 펀딩 엔딩 노트 많이 참여해주세요. 여러분 부모님께 엔딩 노트를 선물해 드리는 거 이거 괜찮을 것 같아요. 참여해 주십시오. 엔딩 노트. 엔딩 노트를 어르신들께 보급할 자치단체와 복지기관을 찾습니다. 대한민국 최초, 아니 은하계 최초의 잡놈 평전, 김어준 평전. 무식하지만 의리 만빵의 엄마, 노골적인 인종차별의 격분에 개싸움을 벌인 이탈리아 현지인, 한겨울 침낭 안에서 인류애적인 사랑을 나눈 유럽 여성, 그리고 전대미문의 사기꾼 MB까지 김어준의 학교에는 참 많은 선생님이 있었죠. 자기가 언제 행복한지, 내 욕망이 뭔지, 내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자기하고 대면을 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걸 찾아야 됩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욕망의 주체가 돼서, 그리고 그 일을 그냥 해요. 은하계에 다시 없을 딱 한 사람, 김어준. 김용민이 김어준을 9년간 관찰한 기록, 김어준 평전. 김어준 평전, 인터하우스에서 나왔습니다. 매일 일부 코너지요. 뉴스 듣기 평가 당첨자, 시사인 북에서 협찬하는 악마기자 정의사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독재 권력과 목숨을 걸고 싸워온 함세웅 신부, 그리고 정통 시사주간지 시사인의 주진우 기자가 속 시원한 현대사 콘서트를 지난 겨울에 열었는데요. 그 내용을 책으로 엮었습니다. 악마기자 정의사제. 네, 악마기자 주진우가 묻고 함세웅 정의사제가 답하는 방식입니다. 속 시원한 현대사 콘서트에서 나눈 즐거움과 희망을 좀 더 많은 분들과 나누려고 펴낸 책입니다. 악마기자 정의사제.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주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한 분께 거제도 펜션 이용권을 드리고 있는데요. 경남 거제시 장목면 율천 두모로 154-43. 네, 두모실 펜션입니다. 거가대교, 남해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절경이라고 그동안 소개해드렸는데, 거가대교는 좀 나가서 봐야 보이고요. 남해바다는 한눈에 보입니다. 검색창에 두모실 펜션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제 뉴스 듣기 능력 평가 정답자 만나보겠습니다. 해븐조선을 바라며, 헬조선이 아닌 해븐조선을 바라며. 네, 정답은 NRA죠. 전미주총기협회, 약칭이 NRA입니다.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네요. 생산업체나 유통업체들도 힘들다고 아우성입니다. 반드시 정권 교체해야 합니다.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은 헬조선이 아닌 해븐조선에서 살게 하고 싶습니다. 네. 사필사님, NRA 화물연대 파업이 마무리됐다고 합니다. 이완배 기자 말씀처럼 모두 잘 싸워주셨습니다. 하루빨리 모두가 좋은 세상, 사람 사는 세상이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자, 해븐조선을 바라며 님께 저희가 두모실 펜션 이용권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제 피박 퀴즈 정답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김치 이담채 김치와 유전자 변형 곡물과 화학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과자 별을 따다 구운 과자 받으실 분입니다. 살구와 다래님, 네, 자산 5천억. 정답은 7조였습니다. 7조. 네. 그런데 정답자가 없습니다. 이럴 때에는, 네, 모든 오답자도 정답 처리합니다. 네. 자산 5천억이라고 하셨는데, 예, 5천억은 아니고요. 네. 살구와 다래님, 사연은 이렇습니다. 승마로 이화여대에서 특혜를 받은 정유라 씨. 무슨 이유로 정유연에서 정유라로 개명했는지, 또 하필 성악에서 승마로 전공을 왜 바꿨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리고 쥐와 달개 공생관계님,
정답 1,500억. 네, 틀렸습니다. 누군가 박근혜와 김정일의 회담에 대한 회고록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새누리당 방식으로 박근혜를 아작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자, 두 분께 이담채김치 별을 따다 구운 과자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종황의 허리디스크쇼로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DJ 이종황입니다. 이종황의 허리디스크쇼,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기저기 욕 처먹으면서 나날이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집권 여당, 전통의 수구꼴통 정당 새누나당에서 사연을 보내오셨습니다. 새누나당. 네. 이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반백년 넘게 이 나라를 좌지우지한 전통의 수국골통 새누나당입니다. 요즘 저희가 아주 개무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뭐 조롱이야 늘 항상 당하는 것이니까 상관은 없지만 새누나당의 강력한 지지 기반인 대구 경북에서조차 저희에게 침을 뱉고 욕을 하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60대 이상 노인들 말고는 새누나당을 지지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열받는 것은 저희가 빨갱이의 빨자만 꺼내도 꼬리를 내리며 깨갱하던 것들이 이제는 아주 저희를 대놓고 찌질이라고 놀려대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저희 당대표를 고발하기까지 했습니다. 요즘 빨갱이들은 간을 배 밖으로 꺼내놓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다 누나들 때문입니다. 누나가 아니고 왜 누나들이냐고요? 저희도 원래 누나는 청와대 누나 한 명뿐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원한 동반자 조선일본과 매국 빨갱이 신문 딴겨레가 계속 뒤를 캤더니 글쎄 우리가 모시는 누나들이 총 3명이나 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청와대 누나, 최순실세 누나, 게다가 20세 밖에 안 된 에마 영의 누나까지 누나들 3명 모시느라 저희 등골이 빠지다 못해 뽀사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누나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말도 제대로 못 알아먹겠고, 최순실세 누나랑 에마 영의 누나는 하루 종일 말만 타고 다닙니다. 아주 개판이 아니라 말판입니다. 누나들이 나라를 말판으로 만들어 놔서 그 욕을 대신 저희가 다 처먹고 있습니다. 이 선생님, 새누나당이 다시 명예를 회복하고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는 방법 어디 없을까요? 이러다가 정권 교체되면 저희는 다 감방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런 안타까운 사연을 보내오셨습니다. 어떤 나쁜 짓거리를 해도 끝끝내 다시 부활하는 새누나당이 백척간두의 위기를 만났군요. 언제나 그랬듯이 의연하게 대처하면 국민들은 새누나당을 다시 지지해주지 않을까요? 어차피 국민들은 다 개돼지니까요. 새누나당이 지지율을 회복하고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새누나당,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새누나당은 능력은 조금 떨어지지만 누나 후광으로 정권을 재창출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누나를 버리고 새로운 누나를 찾는 것입니다. 새누나당이니까요.
꼭 우리나라에서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떠오르는 누나, 네, 미국의 힐러리 누나를 택하는 것입니다. 새 누나당은 원래 친일 친미가 정체성이다 보니 미국 누나인 힐러리 누나도 새 누나당과의 코드가 싱크로율 100%일 겁니다. 초강대국 미국 누나의 후광이 있다면 어디 빨갱이들이 감히 찌지지라고 놀려댈 수 있겠습니까? 힐러리 누나만 도와준다면 다음 대선에서 새 누나당의 정권 재창출 따놓은 당상이겠죠. 힐러리는 민주당 소속이라고요? 힐러리는 트럼프처럼 막말하는 저질 정치인 안 좋아한다고요? 새 누나당을 좋아할 리 없을 거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 방법은 어떨까요? 새 누나당은 전통적으로 위기 때마다 이름을 바꿔오지 않았습니까? 공화당, 민정당, 민자당,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 누나당까지 이번에도 역시 이름을 바꿔서 불리한 전국을 돌파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새로운 당의 간판은 반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반이 되는 게 마음에 안 드는 놈들은 다 나가라, 이런 취지에서 당 이름을 양념 반 프라이드 반당 어떻습니까? 닭과 반의 만남, 양념 반 프라이드 반당. 그리고 현 정부의 국정 운영 철학을 계승한 이름도 있지요. 돈이 실력이 당, 그런데 최순실은 보고 싶당. 아니면 아주 짧고 굵게 무당 어떨까요? 무당층까지 끌어안는 무당. 회고록으로 한 대 맞고 싶냐고요? 말 뒷발로 미영치 한 대 맞고 싶냐고요? 야, 이 새끼들아, 그나마 니들이 언론을 다 장악하고 조종했으니까 그 정도 지지율이라도 유지하는 거지. 이 새끼들, 니들이 지지하는 노인들 뒤통수 치고 복지 예산 깎고 아이들 밥 안 주려고 생지랄하고 멀쩡한 사람들 간첩으로 몰고 패거리로 몰려다니면서 국회에서 폭력 행사나 하고 지지 기반인 영남에서 재해가 일어나도 나 몰라라 하고 누나들이 나라를 개판 말판으로 만들어 놓아도 누나 비호하기 바쁘고 이 개새끼들 이 정권 교체만 돼봐 아주 그냥 국립호텔에서 무상급식이나 시켜줘야지, 이 덜 떨어진 새끼들. 하여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연은 즉각 처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으로 함께하는 이종황의 허리 디스크쇼. 누나만 쳐다보고 있다가 완전히 새된 새 누나당에게 이 노래 보내드립니다. 싸이가 부르는 새.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비아치 No doubt. 당신 너무나 이쁜 당신, 항상 난 당신을 향해 행진. 언제 거꾸로 신을지 몰라 고무신 그대도 너무 귀여운 당신. 당신의 텅 빈 머릿속에 꽉 차있는 담배 연기, 아무 데서나 담배를 피는 용기, 아무 데서나 화장을 고치는 굳은 심지. 그러면서 남의 시선, 남의 이목, 남의 크고 작은 목소리 되게 신경 쓴 당신. 좋지만 얄밉고 이쁘지만 열받게 군 당신은 세뇨리다. 남들이 다 뭐래도 나 당신만을 따라가리다. 당신은 나만의 모나리자. 모든 걸 바꿔버리다 내가 차지하리다. 뭐달라고 손달라고 너 힘내자고 힘 어쩌라고 나 한순간에 새됐어. 당신은 아름다운 피너스.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나갔다가 너는 만나 장난하나. 나 한순간에 새됐어. 야, 당신은 아름다운 피너스. 너만을 바라보던 날 차버렸어. 야, 완전히 새됐어. 두려운 거야, 더러운 거야, 아니면 좋아서 내숭 떠는 거야, 시도하는 거야, 뭐야. 당신
나랑 지금 장난하는 거야. 당신 같기 싫고 남기긴 아까운 거야. 뭔자리야 여기서 웃어 나에게 와서 차가워 우선 사람 만나면 사람만 말아 어서 가로세로 더 누자 우제가 몇 개살 내가며 사람 만나면 혼난다는 걸 모른다면 당신은 바보 친구 뱉트 당신의 한마디 내 마음에 파도 날 가지고 장난했단만 당신은 사도 할 거야 바로 잡아줄 거야 바로 혼내줄 거야 진심이었다면 당신의 일거수일투족은 평생 나의 가고 feel me 뭐 달라고 뭐 혼나라고 혼 힘내자고 힘 어쩌라고 나 한순간에 세대 당신은 아름다운 피넛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나갔다가 너는 만나 장난하나 나 한순간에 세대 야 당신은 아름다운 피넛 너만을 바라보던 날 차버렸어 나 완전히 세대했어 Check me out yeah. 나 완전히 세대했어 나 완전히 세대했어 참을 만큼 참았어 갈 때까지 갔어 해줄 만큼 해줬어 한도 끝도 없이 난 해줬고 짱도 지난 시기에 당신은 날 완전히 뭉개버렸어 승질나서 너는 못해먹겠어 알았어 없어도 있는데 몰라도 아는 듯 눈웃음으로 모든 상을 해결하는 이 속뜻 진짜 립상 진상 꼴배기 싫은 네가 대장 네가 얼마나 멋진 남자 만나 어떻게 사나 평생 지켜본다 명심해라 너 혼자 잘라 뚱뚱이다가 하루아침에 네가 뻥 튕길 거다 명심 또 명심해라 그리고 뒤통수 조심해라 야. 어떻게 내 마음을 전할까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 That's right 나보다 좋은 사람 만날까 너무 두려워 너무 싫어 제발 날 떠나지 마 더 이상 혼자는 싫어 정말 싫어 나 완전히 세됐어.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